네, 이번 시간엔 SK하이닉스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이 뭔지,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메모리 영역 확대, 그리고 비메모리 육성,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제고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메모리 영역 확대는 SK하이닉스가 D램 영역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또 다른 메모리는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메모리 잘하려면 확실히 잘해야 돼. D램만 잘해선 곤란해.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보다는 사실은 비메모리가 부가가치가 더욱 높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메모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제고인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SK하이닉스가 밝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고, 그래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첫 번째, 메모리 영역 확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D램에서 SK하이닉스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 약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0%, 마이크론이 20%, 그리고 기타가 한 10%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외우시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숫자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 하면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그 변화를 감지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 변화가 시작될 때 그 변화를 감지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30%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D램 영역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뭔가 더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성, 성장 스토리죠.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니까요. 이 미래에 해야 하는 투자에 뭔가 성장하는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이 D램 영역에서의 투자의 포인트는 찾기가 그래서 어렵고요. 자, 다음은 낸드 플래시인데요. 삼성전자가 35%, SK하이닉스가 20%, 키옥시아가 20%, 웨스턴 디지털이 15%, 마이크론이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습니다. D램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D램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나머지 2위, 3위, 4위들은 약간의 차이로 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략만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극복할 수도 있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었습니다만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2위로 오릅니다. 2위로 올랐지만 키옥시아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2위의 자리를 놓고 키옥시아하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 영역에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앞으로 잘하느냐, 이게 SK하이닉스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볼까요? D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30조, 약 30조의 매출을 작년 2021년에 했고, 낸드가 10.5조입니다. 여기에는 인텔 낸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기타가 1.9조가 있어서 총 40조 정도의 매출을 21년에 올렸네요. D램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이 오른다, 주가 오르고요. D램 가격 떨어진다, 주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또는 뭐 기타 다른 영역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 매출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가 10.5조, 작년에 10.5조를 했는데 여기에 인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주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은 처음에 2020년 10월에 들렸습니다.
총 인수대금은 90억 불,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이 생산시설은 중국 다롄에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인텔이 미국 회사인데 이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내지는 뭐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미국 회사가 중국에 있어요. 특히나 뭐 수출도 금지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거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SK 하이닉스에 매도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적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현황을 보면 1차 인수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1차 인수대금 70억 불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20억 불은 2025년에 지불하고 완전히 매각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70억 불이나 지불을 했으니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실적이 SK 하이닉스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그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2위로 이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가 2위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솔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모바일용으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냈는데, 솔리다임은 기업용으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중복되는 영역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잠식 뭐 이런 효과도 없을 것 같고요. 2021년에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가 10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 2배인 20조가 될 것 같고 23년에는 25조까지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사업, 특히나 메모리 사업은 아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치 산업이라고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그 실적까지 반영되면서 M&A 결실이 시작되는 한 해다. 지금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비메모리 육성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LSI는요, 모바일 AP 또는 뭐 지능형 SoC 같은 이런 SoC 사업이에요. LSI란 Large Scale Integration, 아주 많은 소자들을 집적 해놨다, 뭐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퀄컴 40%, 미디어텍 30%, 애플 20%, 삼성이 10% 정도 됩니다. 이 시장 점유율도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퀄컴이 모바일 AP를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압도적인 1위 40%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텍도 모바일 AP 아주 잘합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모바일 AP를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전량 적용을 하죠. 그래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참 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모바일 AP 엑시노스를 전량 적용하지 못합니다. 전량은커녕 아주 일부 적용하고 있고 이제는 사업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퀄컴에 비해서 그 모바일 AP 성능에서 크게 열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쉽게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시스템 LSI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파운드리 비즈니스입니다.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요. 앞서서 시스템 LSI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설계하는 회사, 퀄컴도 대표적인 팹리스, 없는, 생산 능력은 없는 설계 회사죠.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이 설계를 가져와서 대신 위탁 생산해 주는 겁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요. 이 TSMC가 압도적으로 50%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설계라고 해도 TSMC 공정으로 제작을 하면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TSMC의 공정 기술이 높게 평가되는 거고, 공정 비용이 훨씬 비싸지만 TSMC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가죠. 지금은 50%가 넘어서 앞으로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0%입니다 라고 소개해 드릴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2위이기는 하나 크게 뒤지는 15%,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10%, 또 UMC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비슷하게 10% 정도 하고요. 다 기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역시 해마다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요.
시스템 LSI 분야나 파운드리 분야나 어딜 봐도 SK 하이닉스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비메모리 영역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주로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비메모리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2017년 7월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분사를 합니다. 청주의 엠팔라인인데요. 이 청주의 엠팔라인은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 좀 구닥다리 팹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이 업계에서는 레가시 팹이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팹이고요. 과거에는 이 아날로그 8인치 팹이 좀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뭐 하자니 뭐 할 게 없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 8인치 아날로그 팹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정 비용이 아주 싸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아주 유리합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8인치 라인이 아주 인기가 많아졌고, 그런데 장비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요. 이 8인치 장비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더욱 주목받고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분사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키파운드리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하는데, 이 키파운드리가 원래는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 아날로그 팹을 떼서 팝니다. 이렇게 팔린 회사가 바로 매그나칩이고, 이 매그나칩에서 또 청주의 팹만 또 분사한 것이 바로 키파운드리고요. 이 키파운드리를 다시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2021년에 이 키파운드리를 인수대금 총 5,800억 원을 주고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읽혀지죠. 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요, 2021년에 매출 7천억 원을 했고 영업이익 1,600억 원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PMIC, 또 CMOS 이미지 센서, CIS 제품들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8인치 웨이퍼고 월 한 9만 장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중국 우시로 이 팹들을 다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키파운드리가 국내에 이 빈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이 8인치 아날로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중국 우시로 이전하는 반면에, 국내에 있는 키파운드리로 그 나머지 수요를 대응하자,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2020년 매출은 1,600억 원을 키파운드리가 했는데 순손실 300억 원의 순손실이 났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그다지 재미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와 함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8인치 역시 8인치 웨이퍼고 월 9만 장 정도로 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캐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캐파가 2배로 늘어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역시 위치는 청주에 있어서 이 청주를 비우고 나가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8인치 장비는 생산이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8인치의 생산 캐파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데, 키파운드리가 또 그래서 중요한 M&A의 대상이 됐던 거죠. 자, 평가를 해보면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에서의 전략은 고도의 설계 능력을 필요하는 시스템 LSI보다는 파운드리 영역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주 큰 투자가 필요한 미세 공정 파운드리 비즈니스보다는 또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도 아주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8인치 아날로그 팹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내실 위주의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실적은 좀 다른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당장 실적 기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배당 얘기인데요. 기존의 SK하이닉스의 배당 정책은 주당 1,000원에 그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추가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 FCF,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투자 활동을 또 벌이죠. 이 투자를 제외하고 남은 돈,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돈에서 5%를 또 추가로 떼서 이 주당 1,000원과 함께 배당을 했었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또 이렇게 배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주당 1,000원씩 배당했던 것을 1,200원으로 20% 상승하고요. 또 분기 배당을 하고 앞으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반을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고정적인 배당 금액 주당 1,200원으로 200원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FCF 잉여 현금 흐름의 5%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매 분기 배당을 하는 건데요. 1,200원을 고정적으로 배당을 하잖아요. 따라서 1분기에 300원, 2분기에 300원, 3분기에 300원 주당 이렇게 배당을 하고 4분기에는 잉여 현금 흐름 5%까지 더한 금액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보고 이 잉여 현금 흐름의 반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미 배당을 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이미 배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그래도 이 50% 중에 남으면 그마저도 배당하겠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50%는 3년간 50%는 배당을 할 거고 그리고 장사를 못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당 1,200원은 보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평가를 해보면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이런 그 배당 정책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런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주체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수급이 예상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 한번 해볼게요. 자, 2021년에는 2020년에 상당한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매출이 43조, 3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48조, 순이익은 100%가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상당히 실적에 기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그 10조에서 20조로 매출이 2배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매출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56조, 영업이익 24% 증가한 15조, 순이익은 12.2조 전망합니다. 네, 밸류에이션 해볼게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 회사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여러 그 종목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의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밸류들을 다 더한 sum of the part 방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영업 내용이 단일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순이익의 PER 멀티플을 곱하는 PER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PER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 지표들은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 그리고 뭐 대비해서 항상 봐요.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내가 결국 시가총액 보고 싶다 이 얘기인데요. 순이익이 높은 회사는 시가총액 높아야 된다. 순이익이 낮은 회사는 시가총액도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같은 순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전망을 좋게 보는 거죠. 앞으로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PER 멀티플을 높게 보는 겁니다. PER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니까 순이익의 PER 멀티플을 곱하면 시가총액 나오죠. 앞서서 순이익 12.2조 전망했고요. 이 PER 멀티플은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 두 회사의 평균 멀티플 9.95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순수한 메모리 업체들을 좀 그 비교 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 PER 멀티플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앞서서 파운드리 비즈니스, 비메모리 영역에서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SK하이닉스가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업을 벌이느냐에 따라서 이 PER 멀티플이 비메모리는 무려 20%, 20이 넘어가는데요. PER 멀티플이 이 20 수준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아직은 메모리 사업이니까요. 9.95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121조 나옵니다. 이 시가총액 121조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 나오죠. 총 발행 주식수 7억 2,800만 주 정도 되고요. 나눠보면 목표 주가는 16만 6천 원 나옵니다. 현재 주가 대비 꽤나 높은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종목 분석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